네, 안녕하세요. 토커바웃 아트 토커 김찬용입니다. 저희가 그 몇 주 전에 전 세계에서 관람객이 제일 많이 간 박물관 5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랭크됐다 라고 말씀드렸고,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작년에 그 합스부르크 600년 전시가 분명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요. 내년에도 기대해봐도 되겠는걸?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, 지금 이어서 진행될 전시도 올 상반기 그 호퍼전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전시로 업계 내에서 손에 꼽히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 이제 소장품 특별 전시가 이번에 또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전시는 아직 오픈 전입니다. 사실 티켓도 이제 딱 오늘 오픈이 된 상태인데, 그 티켓 구매 페이지 가가지고 저희가 이거 전시 가기 전에 어떤 전시인지 이렇게 한번 보는 방식,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지 보는 방법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저도 한 명의 그냥 애호가이자 기대하고 있는 전시를 보는 입장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게 티켓 페이지 딱 오픈된 거로 알고 있는데, 지금 이미 6월 주말권 다 매진 상태이고요. 평일권도 지금 타임별로 매진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미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놀랍긴 하고요. 내셔널 갤러리 저도 뭐 현장 가가지고도 함께 구경하고 안내하고 했었지만, 지금 일단 내리다 보면 나오는 게 영국 내셔널 갤러리를 대표하는 52점의 명화를 선보이는 국내 첫 전시. 그래서 이제 대표 작가로 보티첼리, 라파엘로, 카라바조, 렘브란트, 컨스터블, 마네, 모네, 반고흐 등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요. 정확한 정보 일단 공개되어 있는 거죠. 52점이면은 사실 뭐 작품이 엄청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일반적인 전시에 이제 뭐 유화, 수치화 이런 거 포함해서 판화까지 포함하면 많이 오는 전시는 뭐 250점, 300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, 뭐 예를 들어 호퍼전이든 라울 디피전이든 이런 또 다른 원화 전시가 끌어모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130점에서 많게는 한 180점까지도 가지고 왔다,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52점이면은 사실 막 엄청 다채로운 걸 볼 수 있다는 기대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, 다만 내셔널 갤러리 소장품이고 이제 유화 원화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작품들, 좀 알짜배기로 구성되어 있을 건 분명할 것 같고요. 내셔널 갤러리가 최초에 시작될 때 38점의 기증품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은 2300여 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공개가 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, 사실 뭐 52점이면 전 적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일본에서 루브르 전시하고 있는데요. 거기 모나리자 같은 건 안 와있죠. 모나리자는커녕 제리코의 작품이든 혹은 앵그레의 작품이든 이런 건 뭐 당연히 주류 작품으로 와 있진 않다 보니까 그들의 국보급의 작품이 오는 건 사실은 무리가 있지만, 그 대표 예술가들의 또 다른 전성기 작품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내리다 보니까 포스터의 대표작으로 먼저 소개되는 게 존 컨스터블의 스트래퍼드의 종이공장이란 작품이 소개되는데요. 일단 컨스터블은 저희 채널에 종종 사실 언급했었던 조지프 말러드 윌리엄 터너라고 영국의 터너상이라는 그 이름에까지 이름 붙어있는 국민화가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었던 영국 낭만주의 풍경화가로 소개가 되고, 장엄한 풍경, 대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찌 보면 참 작은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서 자연의 숭고함, 그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었던 19세기 초 인상파에 영향을 미친 장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밑에 이제 관람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파트로 나눠지는지 큰 덩어리가 나눠져 있는데, 이것도 잠깐 뜯어서 한번 보면은 일단 1번 파트에서는 렘브란트 판레인의 63세 때의 자화상이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, 렘브란트도 참 팬이 많은 작가죠.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젊은 시절부터 말년기 죽기 직전까지 주기적으로 그려서 한 명의 인간의 그 성공과 희노애락을 자신을 통해 다 표현했었던 예술가이다 보니까,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막 부유한 옷으로 나의 성공을 막 과시하는 느낌을 볼 수 있었다면, 이번엔 63세 때의 자화상이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좀 뭐라고 할까요? 인생 살고 보니까 다 부질없었어, 이런 약간은 힘 빠진 듯한, 좀 초탈한 듯한 렘브란트의 시선, 그러면서도 붓을 놓지 않는 예술가의 영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이후 이제 뭐 두 번째 섹션이라고 여기 구분되어 있는 건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해서 유럽회화를 보는 공간으로 해서, 일단 르누아르의 목욕하는 사람 이라는 작품은 르누아르가 워낙 또 여성을 테마로 행복한 그 색감, 부드러운 터치를 잘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1885년에서 1890년경에 제작한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, 이건 40대 초중반에 제작했던 얘기라고 보시면 돼서 가장 좀 열정적이었던 황금기의 작품을 또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불어 보티첼리의 작품 성 제노비노의 세 가지 기적 이런 작품도 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변화되어가는
우리 3대 천재라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투시 원근법 이런 거 이제 제대로 좀 사용되기 시작할 무렵에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거장들을 만나다 해서 토머스 로렌스의 작품하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같은 상징적인 작가, 카라바조도 있다 그러고 벨라스케스도 있다 그러고 푸생, 고야, 마네, 모네, 르누아르, 고갱 다 속된 말로 네임드라고 얘기할까요? 그런 예술가 작품들은 하나씩 다 걸려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거장에 시선하는 네 번째 섹션에 라파엘로의 작품이 와 있더라고요. 아까도 얘기한 3대 천재 3명 중 1명 라파엘로죠. 다빈치, 미켈란젤로, 라파엘로. 르네상스 시대 회화에 있어서 가장 좀 상징적인 신과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천재 라파엘로의 작품, 부드럽고 포근한 다빈치와는 또 다른 색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네의 작품하고 이게 비교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. 과거에는 종교화 중심으로 그려졌다면 이제 인상파 시대, 좀 더 근대에 와서는 말 그대로 파리지행, 시민, 그러니까 인간을 좀 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해갔었던 흐름을 만나보실 수 있고,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거장의 명화로 역사를 만나다 해가지고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작품이나 지금 사소페라토의 작품, 그리고 안토니 반다이크의 작품, 그리고 클로드 모네의 작품까지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제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거는 주제와 기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, 원근법 중시하던 시대에서 이제 바로크 시대 건너면서 사소페라토 시대부터는 약간 카라바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, 딱 봐도 이제 어둠하고 빛의 명암을 통해서 연출적인 대비의 효과를 좀 강렬하게 보여주는 작품을 지나서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 지나고 인상파의 시대까지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번 전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들 기대하는 전시가 될 것 같은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작품 보는 걸 기대하고 갈 거라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. 상대적으로 합스부르크 전시나 다른 유화 그런 대가들 전시에 비해선 작품 개수가 많진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, 그럼에도 내셔널 갤러리 소장품, 그리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 시대의 거장, 네임드들의 작품이 한두 개씩은 다 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 놓치지 말고 비행기 값 아껴서 영국 방문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. 오늘은 저도 아직 전시가 오픈 안 된 입장에서 프리뷰하는 느낌으로 이런 구성이면은 충분히 가실만 한 것 같다 라고 추천드리기 위해 프리뷰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. 저도 전시 오픈하고 나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가서 방문해서 뜯어보고 그 이후에 전시를 좀 더 리뷰드리는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내셔널 갤러리 특별전 소개해드린 토커 어바웃 아트 토커 김찬용이었습니다.